자, 오늘 3부에서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여권발 여러 논란 의혹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장해찬 전 최고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의 좀 행보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처음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련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최근 언론으로부터 고립무원이다, 뭐 사면 초과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한동훈 대표의 당 대표 수행 관련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혹시 한길 리서치 조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쿠키뉴스에서 의뢰했던 것을 보면 잠깐만, 이건 저희 심의상 그 개요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가요? 이 얘기를 좀 진행하죠. 이게 이제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 직무평가 응답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시면 긍정이 이제 한 31% 정도이고 전국에서 부정이 61% 이상,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TK 지역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74.2%로 더 높네요. 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핵심층에서 한동훈 체제를 바라봤을 때 네. 처음에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지금은 시끄러운데 결과가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막 거론하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당에서 김건희 여사나 영부인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뭔가 진정성 있는 충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위기, 정치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당 대표가 되고 당을 이제 지도하게 되었으면 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두세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소위 말해서 유난 갈등이 다시 제기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당과 대통령실이 좀 안팎으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시끄러운 건 좋은데 그랬다면 결과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시끄럽기만 하고 결과는 없다. 그렇죠. 전 이게 좀 이준석 체제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고착되어 버리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준석 체제 예를 들었는데 네. 이준석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도 상당히 시끄러운 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선거는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지만 그래도 뭔가 바뀌고 되는 것 같았던 그 체제와 비교했을 때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준석 체제보다 더 못하네. 시끄럽긴 한데 여기는 결과도 없구나. 이런 평가가 TK의 부정평가 74.2%로 나타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친한계의 어떤 수단이라 할까요? 도구라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보궐선거 지원하러 가서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그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나온 분이나 금정구청 이슈는 기껏 부산까지 가서 다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라던가 뭐 말을 하는 장소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게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TK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똑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했어야 되는데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나 뭐 이런 우리 이 보수 진영을 향한 국민의 여론 지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여론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수 지지자들이나 또 영남권에서 유익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물밑 대화로 뭔가 결과를 하나씩 발표하는 것과 용산과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와, 막 하면서 시끄럽긴 한데 어쨌든 뭔가 당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은 지금 좀 덜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은 더해지고 결과는 없다. 그러니 오히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되었든 의료개혁 문제가 되었든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나 뭐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좀 물밑에서 더 많이 대화하고
작은 거라도 성과를 낸 다음에 발표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은 보면 성과 내기 전에 우리 이거 할 겁니다라는 발표가 몇 달 사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기를 그 16일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질 것 같다. 지금 이 보도를 내놨거든요. 네. 자, 일단 독대가 이루어진다고 치고 그럼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뭐 워낙 이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가 이렇게 화제가 된 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화제가 되었고 독대가 그동안은 안 되다가 대통령께서 순방 돌아오시고 재보궐선거 끝나고 이루어지면 예. 그래도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사인은 보수층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보세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라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독대 이후에 이 독대에서 나눈 솔직한 이야기들이 예. 또 단독 보도로 나온다던가 아, 독대 끝나고 1시간 만에 어디서 단독이 쏟아진다던가 이게 사실 이제까지 한동훈식 정치의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당 대표급 지도자 중에 지금 가장 빠르게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건데 쿠키뉴스 여론조사 등 걸 보면 이번 독대가 만약 성사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이런 잔재주, 언론 플레이,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꿨다. 뭘 하기로 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독대 성사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기사 말미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주되게 거론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어요. 그러면 유난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일단은 제2부속실이라던가 네. 또는 제도적으로 명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하고 어떻게 국민 여론에 네. 맞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실무적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발표나 제2부속실에 대한 부분을 늦출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제2부속실 출범은 여야 모두 공이 요구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속실장의 인선도 다 끝난 걸로 알고 뭐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대로 뭐 가고 여의도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사도 다 끝났답니까 그러면? 뭐 거의 저는 실무적인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다면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서 뭐 한 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여야나 언론이 요구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잘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혹시 그러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서 활동 자제 이야기도 조만간 제2부속실 그 설치 발표를 염두에 둔 어떤 발언으로 혹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그 독대 자리에서 혹시 특검법의 합의를 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 자체가 특검의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가져가는 반헌법적 형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정무적으로 뭐 영부인의 활동이나 또는 뭐 의료개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어떻게 일치된 메시지를 낼 것인가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른바 김대남 공격사주 의혹입니다. 지금 친한계에서는 그냥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배후에 용산이 있는 거 아닐까 사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이 김대남이라는 분의 녹취 파일이나 이런 거 저도 최근까지 공개된 거 막 봤거든요. 네. 제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네. 근데 이분이 냉정하게 말해서 뭘 많이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 막 용산에 있을 때부터 네, 비서관이다 뭐다 했지만 실제 최종 직급은 3급 행정관이고요. 뭐 그게 결코 낮다는 건 아니지만 정권의 내밀한 사정을 아는 분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울분이나 넋두리를 그냥 하소연하듯 막 풀어놓은 건데 네. 그 과정에 몇 가지 걸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김대남 씨가 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 꿇었다 발언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발언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이건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대비 뭐 이제 그 발설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를테면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느니 뭐 네.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적이 없는 내용이고 저는 뭐 얼마든지 조사하고 감찰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친한계에서 뭐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나 김대남 씨 감찰이나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본인들의 자체 컨텐츠가 없기 때문 아닌가. 지금 이 당을 맡은 지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네. 이 당에서 뭘 하겠다, 어떤 개혁을 하겠다, 어떤 정책을 하겠다. 사실은 정부가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금투세 말고는 뾰족한 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표도 지금 대통령 반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지금은 사실은 독자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아젠다가 뭐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뭘 하겠다고 했다.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가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당내에서 뭐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를 향해서 조금 반대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 이게 하나의 또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의 그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이고요. 예. 이걸 대외비라는 딱지를 붙여서 묻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총선 백서 특위에서 이미 여러 번 조사했던 일이고 예. 어느 특위든 뭐 심지어 공천관리위원회라 하더라도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들 다 취재되잖아요. 다 밖으로 나오고 중요한 건 잘잘못의 여부고 책임 여부인데 네. 총선 기간에 한동훈 대표가 2030들에게 젠틀하지만 친근하지 않은 아저씨다. 이런 이미지라는 걸 대체 왜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체 판세 구도와 연관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의 굉장히 우호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예. 개인의 이미지나 호감도 조사가 총선에 그 임박한 시점에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했다면 글쎄요,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라던가 자기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이때 녹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제대로 대답할 의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여론조사는 하면서 수도권 격전지 후보들에게는 정작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따로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요?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예. 최고위 추인을 거쳐서 공개돼야 되는데 예. 이게 당대표에게 예를 들면 뭐 직보가 됐다면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지적도 사실은 조사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그래요? 이런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조사는 하면서 보고받으면서 수도권 격전지 여론조사는 이를테면 강북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그 돈 들여서 그 여론조사 왜 한 거죠? 김대남 씨 이야기 나와서 하나만 더요. 그 이른바 젊은 애들 한 발언 기억하시죠? 네, 봤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실상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오는 그 젊은 분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대선 초반부터 함께했던 분들이고. 근데 일단 사실관계가 틀린 게 예. 김대남 씨가 녹취록에서 뭐 젊은 사람들 승진했는데 자기는 안 시켜줘서 뭐 서운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그분들 중에 승진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출마한다고 나왔는데 네. 보통 출마할 때는 승진시켜서 내보내잖아요. 예. 근데 출마할 때 승진 안 하고 그냥 지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중에도 한 분이 이제 승진된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녹취록 훨씬 이후의 일이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여전히 또 승진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과도 틀린 그냥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 떠도는 말들 용산에 떠도는 말들을 이분이 막 넋두리처럼 근거 없이 그냥 쏟아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은 예. 뭐 네 분 중에 누굴 콕 집진 않겠지만 김건희 여사와 단 한 번도 연락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과장한 거다. 그럼 김대남 씨가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초반부터 열심히 일하고 공을 쌓아서 네. 기회를 누린 사람을 전부 다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로 몰아가는 일종의 그런 프레임적 시각에 김대남 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초반에 매우 일찍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걸로 드러나고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뭐 김건희 여사 추천이다 뭐다 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당연히 알기야 알았지만 어떤 소통이나 연락이 전혀 없었고. 예.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조금만 뭔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뭐 뛰어나다 인정을 받으면 자꾸 영부인과 엮는 어떤 나쁜 습관 중에 하나를 김대남 씨가 그냥 책임감 없이 막 말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지금 그 최고께서 먼저 말씀을 일단 지금 최고께서 윤석열 당시 후보 인연을 맺은 시점이 언제였죠?
검찰총장 사퇴 직후죠. 직후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어째 원년 멤버 비슷한 분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명태균 씨 아셨어요? 저는 뭐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거나 뭐 이분의 존재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뭐 그냥 아름아름 뭐 이렇게 했었지만 예. 그런데 사실 대선을 하면 예. 워낙 많은 수의 이 참모들도 만나고 조언도 듣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태균 씨 논란에서 처음에 뉴스토마토 취재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인데 그렇죠. 지금 그거는 뭔가 스모킹건이 안 나오고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완결성이 없다 하면서 약간 유야무야되고 그냥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인데 이 사람이 설령 대선에서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역할을 많이 했다 한들 그로 인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어떤 공권력이 이 사람을 비호해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가시 외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현재로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근데 좀 아무튼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보도를 종합을 하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최초 시점은 윤석열 총장 시절. 그러니까 뭐 대선에 출마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이미 그때였다라고 일단 추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총장 이제 사퇴하고 이제 그 정치행보 준비할 때 그때 주변에 몇 명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명태균 씨라는 존재와 명태균 씨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최고위원들도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일했을 때를 반추해 보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광화문 이마빌딩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에 캠프가 생기기 전부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수의 그룹들이 몇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문하는 그룹이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었던 작은 그룹들이 몇 개 정도 나눠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서 하나로 합쳐진 게 이마빌딩 때부터이기 때문에 예. 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어제 그 명태균 씨가 CBS에 밝힌 내용을 보면 경선 기간 내내 거의 대여섯 달 동안 거의 매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예. 통화를 사실 많이 하고 자주 하는 분이고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경선 기간 동안 정말 자주 통화하고 거의 매일 대화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어떤 허장성세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저는 좀 언론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so what이라는 거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한때 대통령과 가까웠고 조언을 자주 했다고 한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언론이 어떤 부분을 공적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가. 네. 이게 정말 그래서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비호해 줬거나 이로 인해서 정말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고 파헤쳐야 되는 거지만 거기서 이제 사실 쟁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전에 지금 그러면 그 그냥 윤석열 캠프라고 할게요. 네. 캠프에 합류한 후에도 여론조사를 수십 번 했다라는 게 이제 그 강혜경 씨의 이제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런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 받으신 적이 뭐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훨씬 이제 메이저한 업체들, 네. 뭐 예를 들면 한국갤럽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다뤄져 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연을 맺은 업체가 좀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영세한 곳이잖아요. 이곳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크게 막 비공개로 돌려봐야 되고 그런 비중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쟁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불했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무료 만약 이거라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는 일단 논란이 하나가 일단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비공개, 그러니까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그렇죠. 비보도형 여론조사가 얼마나 있었는지조차도 지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요. 네. 명태균 씨가 어제인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본인은 비공개 여론조사 들고 간 적이 없다라는 글을 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뭔가 계속 인터뷰를 하고 할 때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이번에 강혜경 씨의 어떤 증언으로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비보도 전제로 한 여론조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부터 돼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도 최고위원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네. 뭐 여론조사 하신다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분들이 막 서류 두고 찾아와요. 최고위원실이나 이런 데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어떤 일방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네.
나중에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면 저로서는 되게 황당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후 관계를 먼저 따져보는 게 먼저다라는 근데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그 최고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튼 만약에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다면 지불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인정하시는 발언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공표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러니까 있었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있었는데 나중에 사후 정산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 네. 뭐 할 것이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면 그건 그 이제 맥락이라면. 가정적 상황인데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일방적으로 누군가 뭐 비공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막 하고 자기 나름의 컨설팅 페이퍼를 썼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나중에 대선 캠프한테 이 컨설팅에 대해서 컨설팅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아무튼 것이고.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두 번째 최초 제기된 게 공천 개입 의혹이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약에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천 개입이 김영선 전 의원 한 사례로 국한됐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점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주목한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이라던가 명태균 씨가 뭐 자기의 영향력으로 그래서 일단 경남지사 선거 얘기까지는 조금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자기 영향력으로 뭐 어떻게 행사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추가 취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예. 현재 드러난 바로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도 예.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다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네. 당시 담당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나 그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관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하여간 본인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열심히 뛰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김영선 전 의원을 속된 말로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나 네. 정작 그 공적인 위치에서 도장 찍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명태균이나 뭐 다른 압력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 시점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가장 핵심 쟁점은 누가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개했느냐.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혹시 최고위원님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예. 이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많은 인사들을 알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알기 전부터 다른 정치 인사들을 훨씬 많이 알았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서는 내가 김종인 위원장과 연락이 되는 메신저다. 내가 이준석 의원과 가까이 소통되는 메신저다. 또 반대로 그쪽으로 가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소통이 되는 메신저다. 사실 이런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선후 관계로 따지면 윤 대통령보다는 다른 지금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과 훨씬 더 오랜 관계를 맺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해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준석 의원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의 소개가 있어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야 뭐 아직 뭐 김영선 전 의원이 처음 소개했다는 말도 있고 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워낙 추천했다고. 대선 때 진짜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고 조언도 듣고 예. 그 중에 좀 예를 들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분은 조언을 좀 더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네. 여기서 핵심은 그러한 관계나 영향력 때문에 공적인 일에 개입을 했느냐가 저는 핵심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뭐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제 경남의 윤한홍 의원이 예. 경고를 주면서 그때부터는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끊어진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공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명태균 씨 혼자 예. 그 이전의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나 조언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장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끊겼는데 주변에는 끊기지 않은 것처럼 예전에 주고받았던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달라. 내 말을 들어달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소개했다라고 하는 게 펄쩍 뛰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근데 원래 예전부터 이준석 의원과 나름 가까운 관계였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누가 먼저 소개했느냐? 뭐 그게 이준석 의원이 처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처음은 아닐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